자, 우리 애봉 총리가 정말 망언을 했어. 망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들 애봉 청장이 빤스런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애봉 총리 이제 애봉 총리 얘기 먼저 해놓고 애봉 총장의 빤스런에 대한 송 작가 TV의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장도 있어요? 네, 얼마 전 극단적 선택을 한 12구 참사 부상자였죠. 그 고등학생에 대해서 한덕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인이 생각이 좀 더 굳건하고 치료를 받겠다는 생각들이 더 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네가 챙겨줘야지, 새끼야. 어린애한테 무슨 얘기예요? 그런 걸 하라고 정부가 있는 거잖아. 지금 당장의 희생자 추모도 중요하지만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의 트라우마가 더 크니 더 이상의 비극이 연장되지 않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몇 번을 얘기했어. 우리 방송 들으면서 왜 그런 건 안 따라해? 아이고 참. 최소한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를 무시하더라도 일상적인 부상자들과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생존자들에 대한 관리는 해줘야 정부도 욕을 안 처먹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세월호 때도 했어요. 당연히 했었죠. 다 트라우마 팀 붙여주고 의사들 붙여주고 그런 짓거리라도 했었다고. 그러니까 그만큼도 할 성의가 없는 거예요, 이 새끼들은. 그래놓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럼 네가 유약해 가서 그런 거야. 네가 스스로 치료받았으면은 안 죽었을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오히려 학생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긴 거야. 똑같네요. 강간 피해자한테 네가 옷을 그따구로 입고 다니고 누가 밤늦게 돌아다니래. 그러니까 강간당한 거 아니야. 끝까지 반항하지. 왜 반항하다 말았어? 이런 개소리를 하는 진짜. 거죠.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정말 이런 놈이 공직자라고 하는 게 정말 용서가 안 됩니다. 너도 사표 던져 이씨.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신 것도 트라우마로 힘들어 하다가 악플을 보고 더 힘들어 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악플 단속 안 하잖아. 아무것도 안 하잖아. 2차 가해는 뭐야? 이름만 공개도 2차 가해라고 하던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이 무지막지한 악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심지어 그런 악플에 가까운 말들, 더 심한 말들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어요. 무슨 세금을 어떻게 한다느니, 시체 장사를 한다느니, 이건 국민의힘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아니 어린애예요. 아직 학생이에요. 초등학생이잖아. 사실 어른도 그런 큰 사고에 한번 이렇게 맞닥뜨리면은 평생 그 트라우마가 따라다니는데 어린애잖아요. 어린애한테 이 아이, 그러니까 지금 왜 그거 가지고 놀러 가서 죽었다는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사람은 살려놓고 보고 사람이 멀쩡한지를 보고 그래도 살아난 사람들은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정상으로 돌려놓은 다음에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지. 어떻게 이 어른한테 할 소리예요. 어른이 책임을 다 못해가지고 특히 네가 총리인 네가 제대로 네 역할 안 해가지고 정부가 부작위해가지고 해야 될 일을 안 해가지고 이 어린애 친구들이 죽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어린애가 그 상처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뭘 그런 거 가지고 상처를 받아. 세상 살다 보면 그거보다 더한 일도 있는데 그때마다 죽을 거야? 있다고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진짜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이코패스예요. 그런 일이 세상에 언제 더 있어 봤어요. 예전에 축구장에서 이렇게 훌리건들이 해갖고 경기장 무너져서 사고 나기도 하고 뭐도 했습니다만 그럴 때는 뭔가 흥분된 상황이고 위험한 상황이고 외부적인 자극이라도 있었다고 하지만 이거는 그냥 길 가다가 통행하다가 갑자기 이런 지옥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첩첩이 깔리고 뭉개지고 짓이겨 나가는 상황에서 거기 팔다리가 끼어가지고 겨우겨우 부상당하고 그 참극을 1시간이 넘게 보면서 살아난 희생자예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 한 명이라도 살려보겠다고 혼자서 밤새도록 구하다 한 명도 살아난 걸 못 보고 그리고 집에 온 학생이란 말이에요. 저 의사 선생님 이제 만났는데 선생님이 그날 밤에 막 그런 영상들이 갑자기 막 떠가지고 보는데 의사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 딱 그랬대요. 아이고,
다 죽었는데 왜 사람들이 CPR을 하고 있지? 근데 살려보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쵸. 심정은. 그렇죠. 근데 전문가 눈에 이미 다 죽어서 CPR의 의미가 없는데 거기 있던 시민들은 진짜 그 마음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혹시 어떻게든,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30분 넘게 CPR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친 듯이. 이게 대한민국 국민의 감수성이 아니면 이러한 문제가 훨씬 덜 될 수도 있어요. 중국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눈앞에서 칼부림이 나고 사람이 죽어도 그거 기념사진 찍고 있는 새끼들이에요. 어? 막 지하도에 침수가 돼갖고 사람들 차들이 잠겨갖고 죽잖아. 그 영상 찍어서 블로그 올리는 놈들. 물론 그런 그 반사이코패스 같은 인간들이 모여 사는 세상도 있지만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다고. 아, 사고가 근데- 나면 거기에서 어떻게 의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야. 한 명이라도 살려보려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요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정상으로 보여지는 사회를 왜 정치인들이 왜곡을 하냐고. 그러니까 맞아. 저 사람들은 그냥 놀러 가서 죽은 사람에 동정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런 말을 하냐는 거지. 그럼 나는 그래서 그 말 들으면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군에서 국가의 부름을 받고 가서 아이들이 나라를 지키다 죽잖아요. 그러면 그런 아이에 대해서는 아, 우리 청년이 우리 나라를 지키다 죽었으니 모든 의문사가 없고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어린 반푼은 그런 애들은 또 뭐라는 줄 알아? 저 군대 가가지고 저 새끼 분명히 지원자 고문관이었거나 뭐 무슨 문제가 있었겠지. 그러니까 그거- 나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전쟁에서 사람이 죽어도 저 새끼 저거 전쟁에서 니만 죽었네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 일하다가 죽잖아요, 노동자가. 그런 일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맞- 그러면 그러니까 한 해에 수백 명이 노동 현장에서 죽어갑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거도 반응이 똑같아요. 아, 네가 잘못해서 죽었네. 내 회사 아니니까, 어. 내 자식 아니니까, 아니, 내가 그러면은 내가 보상해줄 거 아니니까. 공부 좀 열심히 해가지고 사무직으로 가지 그랬어. 이딴 소리 짓거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일하다 죽어도 그렇고 뭐 놀다가 죽어도 그렇고 뭐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죽음은 북한으로 가서 그러니까 노름 때문에 월북하려다가 북한에 총 맞은 월북하다가 거야. 총 맞고 죽는 거예요. 국가 유공자 돼요. 그리고 지금 와갖고 대통령을 고발해요. 그 유족이라는 놈이. 근데 그걸 또 받아줘요? 이혼했던 마누라도 찾아와. 눈물 흘려. 아 그러면은 노름마다 월북해야 되는겨? 이게 뭔 짓거리야? 아니면은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요. 이 정부 그원을 끌어내리기 전까지 저희는 건강하게 잘 살아남아야 됩니다. 이 정부에서 죽으면 안 돼요. 와. 자, 애봉청장 얘기하고 갑시다. 네. 네. 애봉청장이 그렇게 버티다가 갑자기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네, 애봉청장이 자신이 보유한 주식 관련 논란 때문에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자, 그 후임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영미 한국파스텔르 연구소 소장이 내정됐습니다. 이 지영미 씨는 교내 최측근인 이철우 연세대 법학대학원 교수의 부인입니다. 에이, 다 끼리끼리 해먹는다. 그러니까 안철수 법학대학원 부인이라서 낸 거네? 파스텔 전문 연구소가 아니라, 야, 우리 법대 동기들 중에 혹시 친인척 중에, 야, 여기 앉힐 사람 있나 한번 알아보자 그랬더니, 야, 우리 동기 부인이 파스텔 연구소 있어. 이래서 된 거네? 안철수 라인에서 윤석열 라인으로 그렇지. 넘어간 거지 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진짜. 근데 백경선은 왜 그만뒀을까? 제가 보기엔, 갖고 있는 주식이 더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주식을 지키기 위해서. 네. 그리고, 아, 주식을 지키기 위해서 직을 내려놓겠다. 그렇지. 왜냐면 집 얼마나 단위가 많으면. 무엇이 중요한데. 어차피 돈 벌려고 시작한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이미 그리고 정보는 다 알았겠다. 뭐 얘기 나왔으니까 멤버십 방은 아니지만 또 얘기를 해야죠. 예, 우리 지금 바이오주들이 미쳐 날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미쳐 날뛰는 이유는 사실상 지금 제2의 팬데믹이 시작됐기 때문이죠. 미국에서도 지금 실내 마스크를 다시 착용하라고 시키고 있는 상황인 거고 치료제를 비롯한
감염에 대비한 약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요. 이미 원료, 그러니까 치료제로 쓰일 수 있는 원료 제약 성분이 전 세계적으로 품귀가 나 있는 상태예요. 중국은 지금 갑자기 제로 코로나였는데, 제로 코로나를 내려놓자마자 일일 100만 명이 넘는 감염자와 와. 수천 명의 사망자들이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게 1000명도 없던 게 이틀, 3일 만에 100만 명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8만 명까지 올라갔어요. 하루에 8만 명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6만 6천까지 내려왔거든요. 문제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현상들이 그동안 우리가 쭉 왔던 델타 바이러스를 비롯한 각종 그 변이 바이러스 있었잖아요. 그 어느 것으로 특정 지을 수 없는 특징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백신과 치료제가 먹힐 것이냐는 부분에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현웅 천장이 뭐 한 게 있습니까? 뭐 한 게 있어요 도대체. 그전에는 막 무슨 정치 방향 한다느니 문재인 정부한테 막 뭐라고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이제 8만 명까지 넘고 지금 6만 명 넘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마스크 제외한대 이제. 실내 마스크 도대체 이놈의 조건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8만 명으로 올라가고 있는데도 이 지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기존에 있는 시노백은 물 백신이라 못 믿겠고 mRNA 백신을 달라. 근데 mRNA 백신을 찾으려고 해도 지금 생산해서 갖고 있는 국가가 없습니다. 왜? 원료가 없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해놓고 간 게 있어요. 진원생명과학을 필두로 해갖고 우리나라 9개 제약업체를 묶어서 mRNA 백신 생산 허브를 우리가 만들어 놨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진행 과정 중에 빨리 백신 안 온다고 지랄 연병을 하니까 백신들을 외국에서 사다가 전 국민 백신 접종을 마쳤죠. 그리고 정권을 잃었더니 얘네들 이제 접종을 안 합니다. 이미 접종은 다 끝났다는 거야. 접종은 소용없다는 거야. 그냥 제로 코로나처럼 그냥 프리하게 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백신은 과거의 백신과 치료제가 듣지 않고 있는 병증들이 지금 미국과 중국을 통해서 급속 확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이 된다고 지금 전 세계 팬데믹이 멀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구원자로 등장할 수 있는 게 그동안 어느 정도 효과를 봤던 mRNA 백신입니다. 급하게 mRNA 백신이 필요해질 겁니다. 근데 이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원료를 가진 기업, 진원생명과학, 그리고 이것들을 복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공장, 대한민국의 9대 백신 제조 공장들이 사실상 유일한 희망입니다. 미국도 지금 SOS를 쳐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미국이 자체적으로 제약사들이 크니까 위탁 생산에 관련한 얘기가 오고 있는 거고, 시진핑이 급격하게 방한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당분간 바이오주에 전성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거죠. 즉 돈이 몰려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좋은 호기에 이 좋은 직책을 애봉이한테 주고 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좀 더 친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친정할 수 있는 사람한테 옮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어쨌든 그러면은 지금 돈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사야 돼요, 지금이라도? 지금 사야죠. 아마 내년 초에,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뭐 다 사실한 얘기는. 내년 초에 정부하고 진원생명과학을 베이스로 한 일종의 바이오 협약, 그러니까 새로운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개발과 생산을 위한 협약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들이 바이오주, 특히 진원생명과학에 계속해서 물량들을 매집하고 있어서 연 5일째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도 6일째고 2주일 전에 저격 기사들이 많이 나와서 개미를 털어내고 난 이후에 기관이 들어와서 꾸준하게 지금 바이오주 관련된 주식들 다 골고루 다 삼바나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진원생명과학이나 기타 여러 종목들을 전부 다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이상 그 바이오 열풍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지금 큰 뉴스 나오면 확 터질 것 같아요. 코로나 전 세계 통계를 보니까 일본이 1일 확진자가 19만 명이고요. 근데 일본에서 우리나라 이제 여행 많이 오고 있죠. 우리가 가고 있죠. 우리가 가고 있고 네.
그리고 2위가 미국입니다. 15만 명 넘게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가 세계 3위입니다. 7만 명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 1위 확진자가 우리나라가 세계 3위가 됐어. 사실 아주 그냥. 중국이 1위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통계에 안 잡히고 있어서 그런 거고요. 아무튼 팬데믹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 조짐이 보이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얘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WHO를 중국이 꽉 잡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이 이 자국민의 어떤 안정을 위해서 또는 정상적인 코로나 제로 정책을 위해서 시진핑이 급히 내한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중국도 만일에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밖에 손을 기댈 데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주식 장난질이나 하는 애봉이를 내쫓고 친구 마누라를, 동기 마누라를 질병청장에 올렸다. 송작가 TV는 그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네.